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일주일 만에 1000명 넘게 구독자분들이 더 참여해 주셔서요, 유튜브에서 1000명 넘었다는 축하 메시지까지 받았습니다. 이제 10,000명을 향해 함께 가주시기를 바라면서, 자,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참 오늘은 중간 부분에 가면 여성 의원들에게 이 민소매 복장을 입지 못하게 하는 주의회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있는 보너스 뉴스로는 우리가 자주 먹는 그 연어의 오염물질 검출 얘기, 그리고 이 자연산이 좋은 건지 양식, 연어가 좋은 건지에 대한 얘기도 담았으니까 영상 끝까지 그냥 흘려놔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첫 소식입니다. 지난 주말 네팔에서 여객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죠. 이 사고 원인과 수습에 관한 새로운 소식들이 들어왔는데요. 한 가지 제가 입수한 영상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고 여객기가 추락하기 직전 기내에서 한 승객이 착륙 순간을 찍으려고 이 핸드폰을 갖고 촬영을 하다가 사고 순간까지 찍게 된 영상이 있습니다. 그 핸드폰의 주인은 사망했죠. 핸드폰만 남아있는데 입수가 됐습니다. 이 영상은 관련 소식과 함께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네팔에서는 지난 주말 항공기 추락 사고가 발생했죠. 방금 전에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탑승한 한국인 희생자 2명의 신원이 일단 파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락 사고가 발생한 네팔 여객기의 한국인 탑승자 2명은 40대 아버지와 그의 10대 아들인 것으로 처음부터 그 정도는 알려졌는데요. 현재는 전적으로 이 사고 조사를 벌이고 있는 네팔 정부의 발표에만 의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객기의 한국인 탑승자 2명은 모두 유씨 성을 가진 남성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들은 대한민국 육군 상사인 45살 유 모 씨와 그의 14살 된 아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혹시라도 생존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안타깝게 됐습니다. 또 잠시 전에 들어온 바에 따르면 현지에서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시신 2구가 발견됐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현재 한국의 국방부는 이 유 모 상사의 풀네임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 씨는 지난 14일 아들의 방학을 맞아서 여행을 위해 네팔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한편 네팔 포카리에서 한국인 2명 등 72명, 72명이 탑승한 이 여객기가 추락을 한 이 사건, 대부분의 시신들이 현장에서 수습이 되었습니다. 네팔 정부는 블랙박스도 발견됐다라고 밝혔는데요. 현재 그런데 생존자가 있을 가능성은 없다라고 네팔 정부가 그렇게 발표를 했네요. 안타깝습니다. 이 시신의 상당수는 훼손도 아주 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앞서도 언급해 드렸다시피 추락 당시의 영상이 입수되었습니다. 승객 중에 한 명이 착륙을 앞두고 이 착륙하는 모습을 영상에 담기 위해서 전화기로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데, 추락 직전까지도 이들은 이 위험 상황을 거의 전혀 감지하지 못한 듯 서로 웃으면서 재밌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즐거운 그런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한순간 약 한 3초에서 5초 정도 급격하게 놀라는 모습을 보이다가 곧바로 불길에 휩싸이는 그런 영상입니다. 약 한 50초 정도인데요. 잠시 보시죠. वाह बेटा वाह मौज कर दी सूरज म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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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실 네팔에서는 여객기 추락 사고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히말라야 등반이나 이 고지대 하이킹을 하려는 사람들을 태우고 산속 깊은 곳에 착륙하는 이 여객기들은 우리가 이 한국 왔다 갔다 할 때 타는 그런 최신 여객기가 아닙니다. 마리 여객기지 프로펠러 비행기입니다.
비행기 자체도 위험하고 또 운항 고도나 노선 자체도 또 위험하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현지의 공항 활주로도 위험하죠. 이 위험 요소가 사실 너무 많습니다. 이번 사고는 현지의 공항이 그나마 신식으로 바꾼다고 신축했는데 신축한 지 2주밖에 되지 않아서 그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아마도 이 신축한 이곳 활주로에 익숙하지 않았던 조종사가 이 착륙 허가 전에 뭔가 이 잘못된 상황을 만든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관측이 지금으로서는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뭐 블랙박스를 좀 분석해 봐야 되겠죠. 항공사고는 정말 끔찍합니다. 또 요즘은 세계 어디서나 무슨 사고가 났다 하면 또 이 한국인이 꼭 포함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한국 사람들이 많이 다니시고 또 그만큼 한국인의 활동 반경이 과거에 비해서 넓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런 사고에 또 이 포함이 돼 있다는 점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미국에서는 시카고의 40대 한인 목사가 3건의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기소됐다라는 정말 듣기도 거북한 그런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시카고 지역의 구세군 메이페어 커뮤니티 교회라는 곳에서 사역을 했던 올해 47살의 존 킴 목사가 3건의 18세 미만 미성년자 성폭행 중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목사는 해당 교회에서 오랜 시간 일을 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현재는 이 교회를 떠났지만 경찰 관계자는 현재 김 목사의 과거 재직 시절에 일어난 사건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같은 성추행 사건의 가해자가 목사 등 이렇게 종교인일 경우에 정말 가장 듣고 싶지 않은 그런 뉴스입니다, 이게. 그런가 하면 엊그제는요, 이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지역에서 이 한 한의사가 학생들을 가르친다라는 명목으로 몸을 마구 터치했는데 터치해서는 안 되는 그런 부분까지 터치하는 등 이 한의사의 성추행 사건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렇게 한인 구세군 목사의 이 성추행 또 이렇게 성폭행 사건을 전해드리게 돼서 안타깝습니다. 이 구세군 목사의 사건은 성추행 사건이 아니고요. 성폭행 사건입니다. 성추행과 성폭행 이 차이점 굳이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다 잘 아시잖아요. 참 쓰레기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이 쓰레기 하니까 생각나는데요. 이 미국 정부가 중국에서 출발한 여객기에 탑승했던 승객들의 배설물까지 검사한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중국의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해서 미국 공항에 도착하는 국제항공편 승객의 배설물의 샘플을 채취해서 검사하는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CDC는 장거리 국제항공편의 이 폐수 샘플을 채취하는 방안을 항공사와 그리고 공항과 함께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폐수라는 것은 여객기의 화장실 등에서 우리 이제 승객들이 손을 닦거나 잠시 세수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버리는 물 있잖아요. 그렇게 버려진 물, 그 폐수뿐만이 아니라 용변을 보고 난 후에 내려보낸 배설물까지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뉴욕 JFK 공항에서만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 검사 프로그램을 여러 공항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LA 공항으로도 확대할 방침,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등지의 공항으로도 확대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 폐수 검사는 바이러스의 유입 경로를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도움은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CDC는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바이러스의 변이를 알아내기 위해서 이제 별의별 방법이 다 동원돼야 하는 그런 시절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소식은요. 소식도 소식이지만 이 소식을 접하는 여러분들의 의견도 잠시 좀 함께 묻고 싶은 그런 소식입니다. 자, 일반 여성도 아니고요. 투표로 선출된 의회 의원인데 한국으로 따지면 국회의원입니다. 여성 국회의원. 여기서 지금 현재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주의회 의원인데 그런 투표로 선출된 주의회 의원인데 여성입니다. 그런 여성이 민소매 아시죠? 여기 여기서부터 없는 거, 어깨 아래 이제 맨팔을 드러낸 옷, 이런 옷을 여성 의원은 입으면 안 될까요? 전혀 상관이 없을 거야, 상관이 없을까요? 아니면 미주리주 하원이 여성 의원 및 여성 직원에 대한 복장 규정을 강화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성의 이른바 맨팔을 드러낼 권리, right to
bear arms를 제한하는 시대착오적인 조치가 아니냐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도 제가 궁금하다는 것입니다. 미주리주 하원은 얼마 전에 의사당 규칙안을 처리하면서 드레스나 치마, 바지 등과 함께 자켓을 착용해야 하며 이 재킷에는 블레이저와 가디건, 또 니트로 만든 블레이저가 포함된다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썼습니다. 여성에 대한 복장 규정 변경 내용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투표에 붙였는데요. 찬성 105표, 반대 51표로 통과됐습니다. 이 복장 규정이 꽤 구체적이잖아요. 이 같은 규정을 통과시킨 미주리 주 하원은 현재 남성은 116명, 여성은 4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칙안을 제안한 의원은 여성 의원이었습니다. 이 규칙 변경을 제안한 이 여성 의원, 앤 켈리 의원은 그것은 공식적이고 전문적인 업무 분위기 유지에 필수적이다 라면서 여성 의원들이 해야 하는 것은 전문적으로 입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이 이런 대목에서 궁금하다는 것입니다. 자, 1번. 맨팔을 드러낸 옷을 여성 의원이라 하더라도 입어도 좋다. 맨팔 민소매 옷 괜찮다. 1번. 2번. 의회 의원이라는 분위기상 그래도 맨팔을 드러낸 민소매 옷은 안 입었으면 좋겠다. 안 된다. 어떻습니까? 1번, 2번만 하겠습니다. 댓글로 의견 주시면 한번 취합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뉴스를 계기로 한번 알아봤더니요. 이 미국 의회에서 의외로 이 복장 규정이 많이 있더라고요. 연방 하원도 지난 2017년까지는요, 여성 의원에게 소매가 달린 자켓을 입을 것을 요구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여성 의원들이 맨팔을 드러낼 권리, right to bear arms를 요구하면서 규칙이 변경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그 각 주의회의 절반 정도가 일정한 복장 규정이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주마다 그 규정은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규정은 있는 게 현실입니다. 자, 1번. 아무리 그래도 맨팔을 드러낸 옷을 입어도 괜찮다. 아무리 무슨 규정이 어쩌고 하더라도 그런 걸 여성이라고 차별하면 안 된다. 1번. 입어도 된다. 그리고 2번. 안 된다. 의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 우리 그 한인 의원 중에는요, 영킴 연방 하원 의원이 이 bear arm, 민소매 옷을 즐겨 입으십니다. 네, 물론 아주 뭐 공식적인 자리에 가실 때는 위에 자켓을 입긴 합니다만은 여하튼 즐기시는 건 사실입니다. 뭐 멋지고 잘 소화하시긴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경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아주 궁금한데요. 네. 기분 좋은 소식 한 가지 전해드릴까요? 네, 지난주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 및 IT 전시회 CES라고 있죠. 이 CES에서 최고 혁신상을 받은 기업 20곳이 있었는데 이 20곳 가운데 9곳이 한국 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라별로 따진다면 한국이 1등을 했고요. 미국이 4개 기업이 받았고 독일이 2개, 일본 2개, 노르웨이, 프랑스, 싱가포르 각 1개씩 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이 최고 혁신상, 앞으로 미래 최고의 먹거리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뜻의 상인데요. 미국도 4개밖에 받지 못했고요. 일본은 2개밖에 못 받았는데 한국은 9개 기업이 받으면서 감히 따라올 수 없는 1등을 하고 말았습니다. 최고 혁신상을 받은 기업, 즉 회사의 숫자로는 지금 말씀대로 그렇고요. 이걸 제품으로 따지면 또 좀 다른데 최고 혁신상 대상 제품이 23개였습니다. 최고 혁신상을 받은 회사는 그랬고 이제 제품은 23개였는데 이 가운데 한국 기업의 제품이 12개로 절반이 넘었습니다. 소위 휩쓸었습니다. 참, 이 한국말 가운데 이 휩쓸다라는 말 참 멋지지 않습니까? 살면서 뭐든 한번 휩쓰는 정도의 성과가 있다면 뭐 그보다 더 보람이 없을 터인데 말입니다. 뭐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 다 있으셨잖아요. 왕년에 한 번쯤은 다 휩쓸고 다니셨지 않습니까? 네. 저도 이 레알이슈 글로벌 이 채널, 좋은 정보를 주는 채널로 타의 추종을 불허하게 한번 좀 싹 휩쓸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잠깐 쓸데없는 얘기를 했고요.
요런 소식 들으면 살짝 기분 좋아지시잖아요. 뭐 한국이 이렇게 혁신상을 받았다. 그래서 기분 좋으면 방긋 이제 입가에 웃음이 지어지기도 하고, 더 기분 좋고 즐거우면 이제 크게 웃음을 짓고 웃기도 하는데, 과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웃음이 분명히 전염된다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의 스캇 교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반응에 어떻게 무의식적으로 반응을 하는지에 대한 연구를 해서 그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웃음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낮추고 재미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예상, 즉 웃음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는 그 자체만으로도 아드레날린 수치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소피 교수는 이어서 다른 사람이 웃는 것을 보거나 들으면 그 정보는 바로 본인의 뇌에서 웃음을 담당하는 부위로 그 신경 전달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웃는 것을 보고 내 뇌의 웃음 신경이 무의식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소위 웃음이 전염된다라는 말이 맞는 그런 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를 위해서도 그리고 옆 사람을 위해서도 가능한 웃고 즐거우려고 노력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내가 그러면 옆 사람에게 전염, 또 옆 사람에게 그러면 나에게 전염, 얼마나 좋습니까? 꼭 그렇게 하시기 바라겠고요. 경제 뉴스 한 가지 전해드리고 곧 이어서 맛있는 연어, 그러나 오염된 연어에 관련된 보너스 뉴스도 계속 이어드리겠습니다. 자, 미국 소비자들이 실질 임금 감소와 고용시장 위축 등으로 향후 경제 상황을 부정적으로 전망한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미시간 대학의 조사 결과 미국 내 소비자들이 자신과 국가의 미래 재정 상태에 대해서 불확실성을 느낀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소비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대표적인 이유는요, 수입은 똑같은데 물가는 너무 올라서 수입이 줄어든 것과 마찬가지인 실질 임금 상승률 하락이었습니다. 실질 임금의 상승률이 하락한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물가 인상을 고려한 근로자 실질 임금이 2021년도에는 2.1% 하락, 작년에는 1.7%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같은 액수의 월급을 받았다 하더라도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월급이 2.1%, 1.7% 준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미국인들의 경제에 대한 신뢰도는 그렇다면 어떨까요? 네, 매우 낮았습니다. 미국인들의 경제 신뢰도는 현재 마이너스 39. 이는 0을 기준으로 매우 부정적이다라는 뜻입니다. 뭐든지 마이너스 들어가면 안 좋은 거예요. 뭐든지 마이너스는 이제 좋은 게 아닌데, 뭐 좋은 것도 있기는 합니다. 혈압이 높은데 운동했더니 내려갔다. 그것도 좋고요. 이자율이나 환율도 내려가는 게 좋은 건가요? 여하튼 물론 이자율이나 환율 이런 건 개개인마다 다르시겠죠. 자, 말 나온 김에 환율 잠깐 알아볼까요? 예, 환율은 현재 달러당 1235원입니다. 요즘 조금씩 내려가는 추세인데요. 지난 9일 1243원, 이어서 1244원, 1246원으로 3일 연속 상승했다가 12일부터는 조금씩 내려오기 시작해서 현재 1235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요즘 달러와 가치가 조금 내려가니까 1달러를 사기 위해서 지불하는 원화도 조금 여유가 생기는 그런 셈입니다. 자, 끝으로 보너스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 보너스 뉴스는요, 맛있는 연어 얘기입니다. 연어 얘기를 하기 전에 우선 범고래 얘기부터 시작을 해야 이 연어가 진전이 되는데, 이 바다의 최상위 포식자 중에 하나인 범고래, 그 범고래의 몸에서 우리가 인간이 화장실 휴지 같은 걸 만들 때 쓰이는 그 유독성 화학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학계에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는 하수처리 시설이나 공장 폐수 등을 통해서 바다로 유입된 그 오염물질이 먹이 사슬을 타고 범고래에게까지 이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 연구팀은 태평양 연안으로 올라와서 죽은 범고래 12마리의 조직 시료를 분석한 결과 고래 뱃속에서 이 같은 인간이 만든 화학물질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범고래 몸에서 확인된 오염물질 가운데 절반 이상이 오랫동안 환경 내에서 분해되지 않고 남아 있어서 소위 영속적인 화합물질, 영어로는 뭐 쉬워요. Forever chemicals라고 부르는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이게 파괴되지 않는 그런 화학물질. 이런 영속적인 화학물질은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음식
그 투고할 때 쓰는 음식 포장 재질이나 섬유, 심지어는 이 화장실 휴지를 만드는 데에도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연구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범거래에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 역시 태평양을 거쳐온 연어를 먹고 있는 만큼 해양 화학물질 오염이 태평양의 해산물과 그것을 먹는 우리 인간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드디어 연어 얘기가 이제 나오죠. 미국의 코스코나 이 미국 마켓에서 연어를 살 때 보면요. 와일드 세먼, 즉 태평양에서 잡아온 연어, 그리고 farmed salmon, 양식한 연어,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드넓은 바다에서 잡아온 거니까 와일드 세먼, 그러니까 이 자연산, 그게 더 싱싱하고 맛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다가도요. 방금 말씀드린 어떤 그런 부분, 바다에서 막 그런 화학물질이 오염된다는 얘기를 들으면 또 오히려 양식한 연어가 더 안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아직까지 뭐가 더 낫다라는 분명한 지침이나 규정이나 발표나 뭐 언론 보도나 이런 게 없습니다. 구글에 검색을 해봐도 그렇습니다. 검색을 해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양식한 연어는 건강상 좋은 물질이 자연산보다 조금 더 많다. 하지만 화학물질 등에 오염됐을 우려는 양식 언어가 자연산 연어보다 오히려 좀 더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약간 의외죠? 방금 전까지만 해도 자연산 어류 뱃속에서 각종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됐다라고 전해드렸는데 그럼 양식 언어는 이보다도 더 심하다는 건지 충격입니다. 사실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저는 왜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지 그 이유를 어느 정도는 알 것 같습니다. 기업의 이익 때문인 것 같아요. 양식 언어, 자연산 연어, 어느 한쪽에 손을 들어주는 순간 반대쪽 연어 기업은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결국 우리가 스스로 잘 판단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 판단을 뭘로 하느냐 말이죠. 뭐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최소한의 선택은 뭘 먹어도 한 가지를 집중적으로 먹지 말자입니다. 어느 날은 자연산 연어를 샀으면 다음에 살 땐 양식 연어 사고 이렇게 좀 교차로 사는 그런 방법인데 단순 무식한 방법인데 궁여지책입니다. 어느 한쪽이 확실하게 안전하다는 판단이 서기 전까지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요, 그런데 이건 알아두셔야 됩니다. 양식 연어 가운데 노르웨이 양식 연어는 절대 먹지 말라라는,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절대 먹지 말라라는 일부의 경고도 있었습니다. 이건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라 조금 된 얘기인데 다시 한번 소개시켜 드리는 겁니다. 양식, 즉 이 바닷물을 갖고 가둬놓고서 기른 거니까 이것저것 오염되지 않고 오히려 안전하겠지 하는 생각. 저도 솔직히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얼마 전에 한 충격적인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 보고서를 보고 생각이 바뀐 적이 있습니다. 노르웨이 양식 연어는 독성 물질 덩어리다 라는 다소 과장되어 보이는 제목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 문제는 오늘은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요. 제가 이 이슈만 좀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영상 항상 저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이 3종 세트 잊지 마시고요. 꼭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상을 보시고 어느 분이 댓글에, 지난주쯤에 댓글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3종 세트 다 하고 나갑니다. 라고 댓글을 보내주셨는데, 전 그거 보고 아주 재밌었어요. 이런 표현 재밌네. 저도 구독해주세요, 구독해주세요. 이게 약간 좀 무슨 애원하는 것 같기도 하고, 심하게 말하면 무슨 구걸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별로 이렇게 그런 말 하기가 좀 껄끄러웠는데, 이런 표현을 쓰니까 훨씬 낫더라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3종 세트 잊지 마세요. 훨씬 말씀드리기도 편하더라고요. 여하튼 3종 세트 잊지 마시고 꼭 해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칩니다. 보너스 뉴스까지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은 특별히 더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